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수원시 조례를 진행할 저는 아주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석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이끌어 주실 권명랑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첫 번째 시간에 잘 이끌어 주셔서 진행이 매끄러웠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저 혼자 하느냐고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유, 별 청취자분들께서. 말씀을요. 근데 오늘 다시 참여해 주셔서 네.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번 기회로 수원인으로서 수원시 조례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 쏙쏙 잘 골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의 조례인가요?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조례는 수원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명랑 선생님은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 더 좁게는 수원에서 사는 게 어떠신가요?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조금 어두워지면 자꾸 발자국 소리에 예민해지고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조금 쟁걸음으로 집에 가게 되는 게 좀 위협감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꾸 TV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는 게 다 여성분들이라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사실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사실은 네. 낯선 남성으로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만도 여성들은 되게 좀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워낙 사회가 그죠 어수선하니까 그렇게 서글퍼요.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저도 이제 딸아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네.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런 거를 좀 그래도 좀 가깝게 느낄 수 네. 있는 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 혐오와 이제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문제인데요. 네. 서울에서 있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네. 아마 그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2016년 5월이었죠. 그냥 단지 여성이라는 게 살해 이유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그런 큰 사건의 사유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관련해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건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었나 좀 안타까움도 남겼었어요. 예, 너무 직자적으로 좀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결국은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이렇게 네. 도시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 자체를 염두에 둔 접근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데 명랑 선생님은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예전에는 자연 친화 도시, 친화 도시 그러면 자연 친화 도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아동 친화 도시, 뭐 노인 친화 도시,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 이런 단어들이 왕왕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연 친화 도시라는 말보다는 그냥 자연 친화적 이런 말이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예,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친화 도시에 대해서 어쨌든 낯선 이렇게 느끼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해서 조례 이전에 네. 이것과 관련된 이제 시사적인 문제를 좀 보고 또 법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눈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늘상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친화 도시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해서도 네네. 여성의 안전에 관련된 시사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네. 또 조례 관련한 법률 정보를 말씀드린 다음에 네. 해당 조례가 그러니까 여성 친화 도시에 관련된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과제 뭐 늘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먼저 시사적인 문제입니다. 경향신문 2021년 5월 17일자 인터넷판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명랑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2021년 5월 17일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됐습니다. 5주기를 맞아 마련된 온오프라인 추모 행사에서는 고인을 기억하는 메시지와 함께 여전히 계속되는 여성 혐오 범죄와 성차별적인 사회에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왜 우리는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 후 벌써 5년, 저는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는 게 아닌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아직까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함송아 서울여성회 영등포 지부 집행위원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은 각성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며 늦은 시간 밤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뉴스에서 여성 혐오 범죄를 접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함 집행위원은 이어서 성차별이 구조화된 사회를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그죠. 결국 성차별화가 구조화된 사회를 네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요. 네네. 사실 이런 접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살인 사건 주변에 있었던 엮은채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색깔의 메모지에다가 네. 이런 내용들을 붙인 것들을 그러게요. 선하네요. 저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조례는 이제 법률보다 하위의 네, 법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통은 법률에서 이런 내용들은 조례로 정해라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고, 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이제 지방 주민들의 자율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없이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성 친화 도시 조례는 법률에서 여성 친화 도시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네.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여성 친화 도시라는 개념 자체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법률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방 정부, 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요. 네네. 양성평등 기본법 이제 39조가 네.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성 친화 도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네. 이게 이제 아주 여성 친화 도시 죄송합니다. 네. 여성 친화 도시의 개념 정의인데요. 네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네. 각종 법령과 조약과 조례를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네. 거기 홈페이지에서 여성 친화 도시로 이 네. 자치법규 부분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네네. 135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네요. 예, 그러니까 13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네. 여성 친화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수원시와 같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수원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그 135개 중 하나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마 220 몇 개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반 이상의 네, 그런 네.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친화 도시를 네, 지향하고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법에서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원시 조례에서도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합니다. 복붙 아닌가요? 복붙? 예, 많이 들어보신 거죠? 네네네. 그렇죠? 좀 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좀 전에 양성평등기본법 39조하고 네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좀 그럴까요? 근데 저는 네. 이게 좀 불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 뭔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쩌면 재편성하는. 예. 네. 근데 그 법률에 있는 내용들을 뭐 빠뜨리면 안 되겠지만 네. 거기에 수원시만의 뭔가 특색을 집어넣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에서의 여성 친화 도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말고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포함시키겠다. 이런 네. 내용들을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지방자치의 의미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내지는 그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있을 예. 이유가 없죠. 조례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 지역에서 필요한 독특한 네.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담아내는 게 되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중앙정부를 앞서가야 되는 게 되게 좀 네, 저는 네,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명란 선생님은 어떤 거를 수원이 지향하는 여성 친화 도시에 포함하면 추가하면 더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원에 여성에게 필요한 그러면 주변을 좀 살펴보면 물론 서울 같은 큰 도시도 그렇겠지만 유독
젊은 여성층이라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맞춤형 뭔가가 필요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거든요. 예를 들면 또 구체적으로는 뭐 그 일자리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뭔가 능력을 아무래도 저처럼 집에서 경단이었다가 다시 나온 여성들을 위해서 네네. 뭐 재교육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겠죠. 네. 물론 이제 뭐 법률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네. 수원시가 또 수원시에 사는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네.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필요한 교육을 네, 네. 여러 가지 수요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는 여성 친화 도시의 개념에도 네. 포함을 시켜서 개념 정의를 하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또 뭐 그밖에도 이제 사회 활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역량 강화의 부분도 좀 더 구체화해서 네. 아까 명랑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에 네, 대한 네. 내용들을 좀 포함시켜서 맞춤형을 예.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 네. 이렇게 덧붙여도 되는 거고 그게 그렇죠.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런데 아까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복붙이라고 똑같을까요? 갖다 그냥 카피를 한 것은 네. 어쨌든 좀 저는 좀 이렇게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례를 비롯한 각종 법에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네. 있다고 제가 좀 너무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어, 음, 계획? 맞습니다. 예, 네. 계획.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시에서 네. 행정을 통해서 뭘 해라 아, 네.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 말고도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려면 네. 앞으로 뭐를 고민해서 해라 이런 네, 의미를 네.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네. 그걸 이제 조례에서 그걸 세워줄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이렇게 이제 조례를 아. 통해서 명령하는 게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직 아, 이제 네. 그런 것을 뭐 좀 의견을 내거나 네. 아니면 모니터를 하거나 이제 네. 그거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의 네. 수원시의 행정 조직과는 다른 이런 네, 이제 네, 조직들을 뭐 위원회 형식으로 이렇게 네.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거의 빠지지 않는 이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해서도 네, 네. 기본 계획이 이제 있는 거죠. 네. 한번 그걸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성 친화 도시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네. 뭐 기본 목표는 아까 이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여성 네. 역량 강화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추진 방향도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화한 것이겠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 친화 도시 추진 체계. 이제 추진 체계는 대개 아까 이제 어떤 기구들을 네, 만들어라. 또는 여성 친화 도시를 전담하는 이제 시청의 조직을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아마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되는 이제 여성 관련한 이제 부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렇죠. 부서에서 이거를 좀 네. 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이제 추진 체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요 정책 과제. 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책화해서 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평등한 참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고 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네, 네. 돌봄이나 안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네. 이런 과제들을 이제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거를 매년 뭘 해야 될지 네. 연도별 추진 계획 그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드는 이제 추진 사업들 네. 돌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에 다 담아야 되도록 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네. 돈이잖아요. 돈.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뭔가 시설도 만들고 네, 교육도 네. 하고 하려면 네.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여성 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을 이제 조달하는 방법 네.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운용 네. 방안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을 이제 계획에 네. 담아서 만들어서 그대로 잘 시행을 하도록 음. 이런 내용이 이제 조례에서 네.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아까 주요 정책 과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려고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네. 사실 조례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조례만 봐서는 네. 여성 친화도시라는 게 있는데 주요 정책 과제는 뭐가 있지? 이걸 확인하려면 네. 시청에 가서 다시 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이런 것들이 조례에서 좀 구체화되어 네. 있으면 시민들이 조례만 읽어보고도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는구나.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정말 이걸 시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네. 이걸 찾아보면 그 다음에 좀 시청 음.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는 네.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좀 이 법 조례라고 네.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좀 뭔가
그 안내하는 역할 아, 네. 뭐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는 좀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화해서 그렇죠. 네네네. 좀 풍부하게 그렇죠. 뭐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법이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좀 담아내면 좀 더 시민들이 네. 조례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고 사실 예,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들린다. 뉴스를 볼 때도 뭔가 단어 하나만 아는 게 있어도 아, 나 저거 알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고 실행해 그렇죠. 보려고 예. 하고 그렇거든요. 관심을 끄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그냥 어려운 법률 용어로만 되어 있고 네네. 그것도 짤막짤막하게 되어 그리고 있으니까 다시 들어 찾아봐야 되고 네네네. 그러면 조금 아이 마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법 내지는 조례가 이렇게 네. 시민들과 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어쨌든 네네네.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쨌든 시민들이 이제 잘 알면 네. 또 이제 시민들이 의견을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조례에도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은 거의 요즘은 이제 모든 조례에 다 빠짐없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의 참여가 아,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막상 시민들은 이런 기회를 그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교수님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처음 듣는 건 아니겠지만 100%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60%에 도달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 만큼 생소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홈페이지 같은 데서 예를 네. 들면 시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네. 시민들이 그 들어가서 이렇게 하긴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수원시에서 여성 친화 도시를 네. 이렇게 지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관련 조례도 있고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네. 모든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은 어떤 네. 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좀 네, 네. 듣는 게 좀 되게 필요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의견을 수렴해라라고만 하지 말고 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라. 이런 그리고 식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전혀 동떨어진 그런 설문조사나 뭐 의견 수립이 아니고 나의 얘기다 보니까 그럴 땐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네, 뭐 여성 친화 도시 말고도 다른 조례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그렇죠. 것들이 그죠? 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네, 있는데 네, 처음에 시작이 잘 안 네, 이루어지니까 이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도 않고 시민들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의견을 제출하려면 또 이게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에서는 여성 친화 도시로 이제 인정받으려면 네, 적어도 그렇게 수원이 여성 친화 도시다라고 얘기하려면 네, 네. 이런 기준을 이제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조례에 들어가 아, 있습니다. 네, 네, 조례 8조에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여성 친화 도시를 개념 정의했을 때 네, 나왔던 걸 좀 더 구체화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좀 보시면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네, 그죠? 남녀가 평등한 정책을 이렇게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반들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네, 것,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네, 네, 거겠죠. 네,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이렇게 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 그 조례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음, 그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등한 아직도 뭐 그 추석 명절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인식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뭐 사회적으로 여전히 또 여성에 대한 금기시되는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 색깔을 가지고 뭐 특정 성하고 연결시키는 네, 것도 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네, 핑크빛 하면 여성, 그쵸. 파란색 하면 남성 네,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네, 이제 그 폭력의 관련으로부터 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네, 것들에 네, 대한 내용이 있고요. 또 네 번째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네, 네, 뭐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까 자연 친화적인 이런 네, 것들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친화 도시로 네. 인정받으려면
이런 기준들을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해야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담겨져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명랑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네네. 그 중에서도 그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네. 전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이 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또 저는 사실 뭐 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생각을 아, 했었는데 네네. 아마도 뭐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는 이제 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네. 그죠? 사회생활을 하실 네, 때도 네, 그렇고 네. 가정생활에서도 이제 많이 그렇죠. 절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남성들은 잘 모르죠 그런 거 잘. 저도 잘 모르고. 사실 같이 출근하는데 아이들의 밥은 또 제가 준비를 하고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좀 엄마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휴가를 낼 때 제가 아이들 때문에 좀 휴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다들 가세요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말을 꺼내기 자체가 사실 뭐 병가하고 이거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직도 제 고정관념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네.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네네네. 같고 오히려 이제 또 뭐 아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네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빠가 네. 또 예.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겠네요. 이거는 똑같네요. 아빠가 저 아이 이번에 돌봄 휴가를 쓰겠습니다. 이게 여성이 말하기보다 조금 더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 그렇죠. 왜냐면 보니까. 주변에서 아니 네네네. 그거 뭐 부인한테 말씀하면 되지 그걸 왜 당신이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새로운 인식이 좀 그럴 수도 시각에서 있죠.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야죠. 그럴수록 네네네. 예, 남성도 여성도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를 내는데 남성의 용기도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어느 하나를 좀 골라달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좀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도 네. 아까 실제로 생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네. 것들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고요. 네. 또 뭐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첫 번째 조례가 기후 변화 관련 네. 조례였잖아요. 이제 그런 맞아요. 거 생각해 보면 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느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신문을 통해서도 보면 터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왜 우리가 네. 거기에 뭐 성금을 보내기도 했던 이제 네네네네. 미담이 소개되기도 했잖아요. 네. 또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 호주 네. 그게 하루 이틀 그냥 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예, 오랜 오랜 기간 동안 기간이었죠. 한 달 뭐 네네네. 넘게 가는 네. 경우도 많고요. 저는 그 화면으로만 봤지만 옆에서 불나는 것처럼 한국에도 저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자기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네.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인간이 실수로 불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인 스스로. 발화라고 그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네네네. 지구가 그만큼 뜨거워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아마존도 이제 여러 가지로 산불이 일어나기도 네. 하고 또 뭔가 이제 이 개간을 해서 네. 그 뭐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불을 내기도 한다고 해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보카도를 네네네. 뭐 재배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많은 수렵 공간을 많이 황폐화 시켜가지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건 또 환경의 이 황폐함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허파 이런 말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떤 나라나 지역에서는 그 호화로운 어떤 전기를 사용하고 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개발하지 말고 네. 당신들은 우리의 허파니까 네네네. 우리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네.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네네. 이 기후 변화의 문제가 되게 좀 중요한 거고 특히 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네.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그러게요. 이게 1.5도를 그 어쨌든 한도치로 보고 있는 네. 거잖아요. 이제 그게 되면 예를 들면 농사도 이제 못 짓게 되는 네네.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식량난도 일어날 수 있고 네. 해서 되게 그게 오랜 후의 얘기가 아니라 네. 한 2030년, 40년 정도가 오. 그 기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10여 살아있는 년? 동안에 네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저희가 여성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환경으로 넘어가는 게 다 이게 저희 삶에 가까운 걸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이니까 아닐까 싶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네. 남성 중심의 사회 어쨌든 여러 가지 결정의 문제가 이런 네. 환경에 대해서 되게 소홀한 네. 이런 걸 지적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 제가 네. 잠시 너무 많은 얘기를 너무 관심 있는 주제여서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여성 조례가 아니었나 하실 예,
될까봐 제가 짚고 예, 넘어갑니다. 좀 더 다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여성 관련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17조에 보면 이제 아까 안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의 안심 안전 사업으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14조에는 도시의 이제 기초적인 이제 기반 시설을 네네. 얘기할 때 보행의 편의, 네, 대중교통의 안전성,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또 나오네요. 네네. 예, 그다음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네, 이제 여성적인 측면을 더 고려하라는 거겠죠.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하고 여성을 또 이렇게 너무 나- 밀접하게 네. 연결시키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시설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그 주거가 되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또 이거를 어떻게 나누기도 참 나누는 것도 왜 나누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셋값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가족, 특히 다세대 가구, 그다음에 대가족, 대가족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독신 가족 많죠, 그죠? 네.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네.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혼자 나가서 살고 있는 학생이니까 네네. 이제 학생 가족도 네네. 이제 수원시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문화 가족은 되게 그죠. 요즘은 자주 볼 수 있죠. 수원이 다문화 가정이 전국에서 꽤 높은 네. 순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아마 있어요. 그죠. 두세 번째 이렇게 정도 되는 네네네.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좀 환경적인 네. 요건을 제공하는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한 네네.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여성 친화 도시니까 여성의 네. 의견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좀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주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한 이런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여성의 대표성을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네네.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네네. 그 위원직을 위촉하게 되잖아요. 네. 그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 그러니까 40% 이상을 네.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니, 남성 위주로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반대로 예, 예. 여성의 의견인데 40%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아동 친화 도시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 여러 위원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게겠고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네.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한 60% 이상이 네. 여성이 되도록 이렇게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네네네. 이것만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이제 도시 전체를 정말 여성 친화적으로 네네.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넓게 많이 이해한다고 하시더라도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저럴 때는 임신을 했을 때는 뭐 이런 예. 특수한 그쵸. 기간이 있잖아요. 임신을 해보지 네네네. 않은 상황이니까 그거에 네네. 대한 불편함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남성들은. 네네. 그래서 60%는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남성으로서 저가 이제 여성분들의 어떤 이런 걸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여성이 직접 몫을 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이게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으면 네. 이게 진짜로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는지를 이제 모니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모니터링하려고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네네. 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 구성은 50명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수원 시민 중에서 네. 이게 이제 아까 도시 기반 시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도시 계획을 아는 사람도 들어가고 또 교통을 아는 사람, 도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 또 특히 이제 성인지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그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 네네.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감수성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뭐 전문가도 물론 있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성이 적어도 이 위원회에서는 네네. 60% 이상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좀 하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딱 정해놔야 지켜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왕이면 좋겠다보다는 60% 이상
넘어야 한다라고 하면 넘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최근에는 이제 5기 모니터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2019년 1월 25일 그 기사를 제가 네. 봤는데요. 거기에 사진을 보니까 네. 여성분들이 많기는 해요. 아, 네. 근데 기사에 보면 총 51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아까 우리 조례에는 50명 이하라고 했잖아요. 한 명이 오버됐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조례 위반이기는 하죠. 엄격하게 따지면. 네네. 근데 뭐 이거를 왜 50명 이하라고 돼 있는데 51명을 위촉했느냐 네네. 이렇게 뭐 문제 삼을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좀 조례라는 거는 왠지 법에 가깝고 그러면 지켜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역시 그 법을 전공한 저보다 준법 정신이 강하신.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러려면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그죠? 어길 만한 이런 네네. 상황이 되는 걸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조례에서 그냥 네네. 최소한 50명 이상 네네. 이렇게 50명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죠. 네. 최소한 50명이 되도록 하게 함으로써 네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라 정도만 좀 충족이 되고 네. 그 이상을 위촉하는 거는 뭐 좀 열어놓는 이런 그렇죠. 거면 좋은데 굳이 어길 필요까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5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폭넓게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만 하면 되는데 딱 50명 그쵸. 미만이라고 했는데 51명이다. 좀 이해가 어렵네요. 명랑 선생님이 지방의 의원으로 나가셨어야지 참 이렇게 법을 조례를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다음 기회에. 예. 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이제 과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아까 이제 여러 친화도시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동 친화도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동 친화도시도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네. 예, 수원시도 인증을 받았어요.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이요. 예. 네네. 근데 여기서 인증은 아까 이제 여성 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 네.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아동 친화도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단체에서 합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방 정부가 네네. 뭐 여성, 아동 또 노인, 네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친화 도시 이런 이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이런 네.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제 먼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친화적으로 만들어가게 네.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걸 같이 누리게 될 수 그쵸. 있으니까 예, 네네.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 말고 그러면 명란 선생님은 어떤 친화 도시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두 번째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떤 네. 여성이고 또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임산부 친화 도시 어떨까요? 좋죠. 왜냐하면 선생님 체험 못 해보셨죠? 요즘 예, 젊은 못 해봤죠. 아빠들은 이제 네. 임산부 체험을 하거든요. 예. 네, 하면 얼마나 몸이 힘들까 이걸 체험을 많이 하는 좋은 아빠가 많이 생기는데요. 예, 예. 사실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두 번째, 세 번째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꼭 지켜줘야 되는 네. 기간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임산부 친화 도시 어떨까 생각해 좋은데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친화 도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아직은 뭐 남성이 임신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성 친화 도시를 정말 구체적인 정책으로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걸 경험해 보신 분만이 또 이런 그죠 네. 그 불편함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 부분이- 수렴이 이렇게 겪어보고 예, 예.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되게 네네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저는 또 그거 말고도 뭐 보행자 친화 도시 네, 뭐 요즘 자동차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네. 오토바이들이 많아서 되게 네네, 좀 위험할 맞아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동 킥보드 예, 그렇죠. 네. 그것도 되게 도시 그 거리에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빠르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자전거하고의 관계에도 이게 체계가 잘 만들어지지는 맞아요. 않은 부분들도 있고. 자전거랑 보행자 간의 다툼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오히려 보행자에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 것들을 좀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네네. 해서 뭐 그런 도로를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걸 잘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네, 또는 전세난 이런 것들은 이제 세입자 친화 도시 네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 노숙자 친화 도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도시가 과연 이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네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아까 제가 너무 이렇게 다른 데로 새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꽤 흘러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벌써요? 예,
명란 선생님 오늘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저의 이런 이제 수원시 조례 관련한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네네. 어떠셨나요? 법 얘기가 여전히 좀 어렵죠. 저 첫 시간에는 굉장히 긴장 많이 했거든요. 법 네. 어떡하지? 선생님한테 좀 민폐 끼치면 어떡하지? 생각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조금 실생활에 가까운 것 같고 좀 알고 봤더니 나랑 너무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다음에는 어떤 조례가 있을까 기대되기도 하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명란 선생님처럼 그렇게 실생활하고 연관해 보아서 네. 그걸 또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 입장에 맞게 좀 법을 만드는 게 또 한편 필요한 거겠죠.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네.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 말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그렇죠. 써가면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가는 거.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시민들이 어쨌든 실제로 이 조례에 많이 좀 관여를 해야 네. 된다는 것도 참여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 네. 참여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남을 그렇죠.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한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점점 생활 밀접형으로 수원이 하나로 전체적으로 좀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옛날 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아, 하지만 네네. 시민은 우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권리인 거죠. 그렇죠. 권리자 또 책무이기도 하고 네. 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수원시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네. 그 틀을 만드는 조례는 결국 이제 시민의 네. 결국 몫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또는 시의 행정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들여다보고 네.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는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어떤 조례가 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청취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나 더 설명이 필요한 점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영어 idonoh @ 하죠. 네. 그리고 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명란 선생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처럼 유익한 시간 청취자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저희 하나씩 숙제처럼 의견을 찾아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와주시는 거죠? 그럼요. 저 예. 요즘 아주 예. 재밌어요. 법.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어요. 제발 이런 것처럼 제발 네.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